혹시 지금 사업을 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어딘가에서 일을 하고 계신가요? 어느 쪽이든 오늘 이야기는 정말 중요할 수 있습니다. 바로 직원 단 한 명 때문에 모든 게 달라지는 한국 노동법의 아주 흥미로운 비밀에 대해 한번 파헤쳐 볼 거거든요. 자, 그럼 시작해 볼까요? 한국 노동법을 이해하려면요, 딱 하나의 숫자만 기억하시면 돼요. 바로 숫자 5입니다. 왜 하필 5냐고요? 이 숫자를 넘느냐 마느냐에 따라 사업장이 완전히 다른 세상이 되거든요. 그래서 마법의 숫자라고도 불리죠. 지금 화면에 나오는 표를 한번 보세요. 와, 이거 차이가 정말 어마어마하죠? 직원이 4명일 때와 5명이 될 때, 말 그대로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연차휴가, 야근수당, 심지어 해고 문제까지. 갑자기 없던 책임들이 막 생겨나는 거예요. 직원 한 명 차이가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자, 그럼 이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가게는 5인 이상이야? 미만이야? 이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이게 또 그냥 오늘 몇 명 출근했나 이렇게 단순하게 머릿수를 세는 게 아니라는 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오늘 가장 중요한 질문이 바로 이겁니다. 법에서 말하는 그 상시 근로자 수라는 거, 대체 어떻게 계산해야 맞는 걸까요? 일단 법에 나와 있는 공식적인 계산법을 보여드릴게요.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에 가동일수로 나누어 산정한다. 와, 듣기만 해도 머리가 아프죠? 솔직히 저도 이거 처음 봤을 때 이게 무슨 말이야 했어요. 근데 걱정 마세요. 이렇게 복잡하게 계산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훨씬 쉬운 방법이 있어요. 자, 이제부터 집중해 주세요. 그 복잡한 법 조문은 그냥 머릿속에서 지워버리셔도 괜찮아요. 지금부터 제가 아주 간단하고 확실한 일명 과반수 원칙이라는 걸 알려드릴 거거든요. 이것만 알면 끝입니다. 방법은 정말 쉬워요. 딱 지난 한 달 달력만 꺼내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 가게 문 연 날 중에 직원이 5명 안 됐던 날이 며칠인지, 그리고 5명 이상이었던 날이 며칠인지 세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5명 미만이었던 날이 절반을 넘잖아요. 그럼 그 달은 무조건 5인 미만 사업장이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 한 달 중에 딱 하루만 100명이 일하고 나머지 날들은 전부 4명이었어도 법적으로는 5인 미만 사업장인 거죠. 어때요? 쉽죠? 이 과반수 원칙만 기억하세요. 자, 이 과반수 원칙 이제 이해되셨죠? 그럼 이걸 가지고 노동법에서 가장 헷갈리고 말이 많은 문제, 바로 연차휴가 퍼즐을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이게 정말 까다로워서 많은 사장님들이나 직원분들이 헷갈려 하시거든요. 먼저 연차휴가는 크게 2가지 종류가 있다는 걸 아셔야 해요. 회사 들어온 지 1년이 안 된 분에게 주는 월별 연차가 있고요. 1년 넘게 다닌 직원한테 주는 15일짜리 연간 연차가 있어요. 근데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 이 2가지 연차를 계산하는 기준 시점이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1년차 연차는 지난달 우리 가게 직원 수만 보면 되는데 1년 이상 다닌 직원의 연차는 무려 작년 1년 전체를 다 봐야 하거든요. 이게 바로 연차 휴가 계상의 핵심이자 어떻게 보면 좀 무서운 부분입니다. 한마디로 all or nothing, 즉 전부 아니면 아예 없음 방식이에요. 작년 12달 중에 딱 한 달이라도 5인 미만으로 계산된 달이 있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생겨야 할 15일 연차가 그냥 0일, 빵일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정말 가차없죠? 이 표를 보시면 아마 확 와닿으실 거예요. 보세요. 1년 내내 직원이 6명이었어요. 그런데 6월 딱 한 달만 사정이 있어서 4명으로 운영했다고 칩시다. 딱 한 달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이 직원은 그 다음에 연차휴가를 단 하루도 못 받게 되는 겁니다. 10일달을 5인 이상으로 일했어도 소용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평소에 직원 수 관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죠? 자, 지금까지는 계속 숫자 5를 기준으로 막 뭐가 갈리는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이제부터는 반전입니다. 이 숫자 5랑은 전혀 상관없이 직원이 딱 한 명이라도 있으면 무조건 예외 없이 지켜야 하는 절대적인 규칙이 있거든요. 이걸 모르면 정말 큰일 날 수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직원 수가 몇 명이든 상관없이 모든 사업장에 똑같이 적용되는 규칙이요. 그게 바로 주휴수당이라는 겁니다. 들어보셨죠? 쉽게 말해서 일주일 동안 일하기로 한 날에 빠지지 않고 다 출근했으면 하루치 일당을 보너스로 더 주는 거예요. 일하는 유급 휴일에 대한 수당인 거죠. 근데 많은 분들이 우리 가게는 5인 미만이라 주휴수당 안 줘도 돼 라고 잘못 알고 계세요. 아닙니다. 이건 완전 다른 얘기예요. 주휴수당을 줘야 하는 조건은 아주 간단해요. 딱 2가지만 기억하세요. 첫째,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일하기로 계약했는가. 둘째, 그 주에
결근 없이 출근 도장을 다 찍었는가? 이 두 가지만 만족하면 끝입니다. 직원이 사장님 빼고 딱 한 명인 가게라도 이 조건에 해당되면 무조건 줘야 하는 돈이에요. 참고로 지각이나 조퇴는 결근이 아니라서 주휴수당 받는 데는 아무 문제 없어요. 예전에는 이걸 가지고 말이 좀 많았어요. 주 15시간 일한 사람한테도 8시간치 주휴수당을 줘야 하나 하고요. 근데 최근에 대법원에서 교통정리를 딱 해줬습니다. 일한 시간에 비례해서 줘라. 이게 이제는 원칙이 된 거죠. 계산법도 아주 쉬워요. 그냥 일주일 동안 일한 총 시간을 숫자 5로 나누기만 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이 주 3일 나와서 총 21시간을 일했다? 그러면 21 나누기 5 해서 4.2시간. 딱 4.2시간에 해당하는 시급을 주휴수당으로 더 얹어주면 되는 겁니다. 이제 계산 때문에 헷갈릴 일은 없겠죠? 와, 오늘 정말 중요한 내용들을 많이 다뤘네요. 좀 복잡하게 느껴지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마지막으로 오늘 이야기의 핵심만 딱 뽑아서 한눈에 볼 수 있게 정리해 드릴게요. 자, 이 표 하나만 기억하셔도 오늘 내용은 다 가져가시는 겁니다. 연차, 야근 수당, 해고 제한 같은 건 5인 이상일 때만 적용되는 거고요. 하지만 오늘 자세히 알아본 주휴수당, 그리고 우리가 따로 다루진 않았지만 아주 중요한 퇴직금, 이 두 가지는 직원 수랑 아무 상관없이 모든 사업장의 의무라는 거, 이거 절대 잊으시면 안 됩니다. 결국 직원 한 명을 더 뽑느냐 마느냐에 따라서 법적인 책임이 이렇게 절벽처럼 달라지는 5인 기준이라는 제도.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과연 오늘날의 작은 가게 사장님들과 거기서 일하는 직원들 모두에게 합리적이고 공정한 시스템일까요? 한 번쯤 우리 모두가 깊이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